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천대 적성검사 해설 강의를 맡게 된 윤장철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이 일단 아시겠지만 가천대에서는 대략적으로 영어 문제가 한 10문항 정도 나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계신 또 하나의 수능 공부처럼 어떤 심오한 어떤 사고력이나 철저한 어떤 세부 능력 파악하는 그런 것보다는 고교의 기초 능력들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어나 수리력 측정처럼 제한된 시간에 빠른 문제를 푸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간단하게 이제 풀이 앞서서 가천대학에서 문제를 풀 때 영어 지문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사항들 몇 가지 좀 정리를 하고 바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판을 좀 잠깐 보시면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10문항이 이제 대략적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고난이도의 어떤 문제보다는 기본적으로 독해력을 측정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라는 거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어휘라든지 아니면 문법 실력을 측정할 수도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보면 독해력 쪽이 조금 더 주종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문제에서 나오더라도 그 단어가 쓰이는 주변과의 관계인 문맥에 의해서 추론되는 경우가 많고요. 문맥에 의해서 추론이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주변과의 어떤 동의어 관계인지 반의어 관계인지 이런 경우를 묻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어떤 기본적인 문법 사항들, 즉 여러분이 영어 공부하실 때 늘 많이 보고 또 수능 공부하시면서 겹치는 사항들이 많으니까요. 까다로운 문법보다는 기본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사항들을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대처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주로 이제 대체적으로 문제는 독해력 위주로 이제 나오게 될 텐데, 독해를 측정할 때는 이제 크게 저희가 종합적인 이해력을 묻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글의 감상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추론 이해 능력,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세부 사항을 파악하는 능력. 보통 독해를 측정할 때는 이 네 가지를 측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적성검사에서 이 가천대 준비를 하실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사항은 일단 종합적인 이해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주제라든지 주장이라든지 요지라든지 제목이라든지 글의 큰 틀을 묻는 문제가 대다수를 이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론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수능에서도 좀 어려워하시겠지만 역시 여기서도 빈칸에 들어갈 말을 추론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세부사항을 묻는 어떤 일치불치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출제가 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요. 감상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 또 주인공의 어떤 심경, 이 위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마 심경을 묻거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풀실 수 있을 텐데, 뭐 종합적 이해도 글의 어떤 중요한 정보가 드러나는 서두나 맺은말 쪽 위주로 보면 빠른 시간에 풀 수 있는데요. 아마 관건은 이 빈칸 추론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수능과 마찬가지로 적성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설명은 이쪽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와 더불어서 이제 또 하나 신경 쓰실 것이 순서를 어떤 배열하거나 아니면 문장을 삽입하는 이런 문제도 상당히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이 10문항 중에서 시간을 오래 걸리게 하거나 약간 답을 틀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요. 먼저 추후에 문제 풀 때 따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미리 좀 사전에 말씀드릴 것이, 빈칸 추론이라는 것을 일단 기억할 것이 첫 번째, 원래 이제 수능 출제 매뉴얼에 보면은 수능을 출제할 때도 빈칸은 그 지문에서 가장 정보의 가치가 높은 부분을 빈칸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빈칸은 대부분 다 그 글의 주제이거나 주제와 관련되는 부분을 넣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빈칸에 들어간 답이 만약에 안 보이거나 어려울 경우에는 꼭 그 글의 주제가 뭐였는지를 찾아서 주제를 넣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돼요. 다만 주제를 빈칸에 넣으실 때 꼭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면, 본문속에 제시되어 있는 그 주제를 빈칸으로 넣으면 되는데 그 찾아낸 중요한 정보인 주제 관련된 표현이 빈칸에 그대로 나타나기보다는 약간의 글자를 바꿔서 빈칸으로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전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패러프레이징이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만약에 그 글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이자 또는 빈칸 주변의 중요한 정보가 날씨가 무덥다라는 내용이 그 글의 주제이거나 가장 정보의 가치가 높은 내용이었다 칠 때 그걸 여러분이 발견하시면 빈칸에 들어간 답은 찾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날씨가 무덥다라는 내용이 선택지 1, 2, 3, 4번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날씨가 무덥다라는 걸 약간 말을 바꿔서 날씨가 푹푹 찐다라든지 날씨가 숨 막힐 듯하다라든지 이런 식의 약간 비슷한 표현으로 바꿔서 선택지에서 요구한다라는 게 마지막 과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접근하실 때 빈칸을 항상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빈칸의 주변을 보시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결국 그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이런 단계로 순서적으로 하시는 것이 빠른 시간 안에 푸는 전략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빈칸을 먼저 보셔서 답이 어느 정도 나오면 너무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골라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빈칸에서 해결이 안 될 땐 주변과의 관계를 보셔서 포착이 되면 또 역시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도저도 아닌 경우에는 전체적인 거를 고려했을 때 답이 나오는 건데 수능에서는 물론 이런 경우들이 고난도 문제로 나옵니다만 적성검사에서는 빈칸이나 빈칸 주변을 잘 노려보시면 충분히 답에 대한 근거가 도출된다는 것을 요령으로 아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빈칸에 대한 부분을 고르실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지에서 판독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빈칸이나 빈칸 주변을 어설프게 본 친구들은 그냥 선택지에서 어떤 선택지의 매력도라고 하는데 엇비슷한 답을 갖고 손을 골라서 틀리는 경우가 일반 수능 공부에서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분만 보지 마시고 선택지 전체를 꼼꼼하게 해석하셔서 그 지문의 주제와 또 빈칸 주변과의 내용의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하셔서 가장 그 지문에서 중요한 정보를 골라낸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마인드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사실 어렵죠. 그러나 일반 적성 문제에서는 수능 독해처럼 아주 까다로운 것들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간 머릿속에서 뭐가 기억이 안 나시면 하여튼 빈칸에 답에 손댈 때 과연 내가 지금 이 지문의 주제를 고른 것이 맞나? 라는 부분만 꼭 신경 써주시고 그 내용을 그대로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요 얘기가 이렇게 바뀔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판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 배열이거나 이제 삽입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어떤 글에 나타나는 논리적 관계를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시어라든지 대명사라든지 그 다음에 정관사라든지 또한 연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눈썰미 있게 표시하시면서 읽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좀 쓰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항은 이런 표면화된 단서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영어 글의 특징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영어의 글은 항상 추상적이고 전체적인 이런 내용이 먼저 나오고 뒤로 가면서 뭔가 구체적이고 이 전체에 대한 부분의 관계들이 언급되어 나가는 것이 영어의 아주 뚜렷한 특징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읽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영어는 항상 앞에서 말한 정보는 그 다음에 얘기할 땐 먼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새롭게 얘기하고 싶은 정보들은 그 뒤에서 이어져 나가준다는 것을 또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출제가 되는데 어휘나 문법에 대한 부분보다는 독해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력이 중요한데 분위기를 느낀다든지 아니면 주제 파악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추론하는 형태인 빈칸 추론과 그 다음에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를 묻는 순서나 또는 삽입의 문제가 어려울 텐데요. 빈칸 추론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주제를 고른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주제는 지문 속에 반드시 있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고르는 게 빈칸의 핵심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선택지에서는 약간 바뀌어서 나올 거라는 것, 그래서 선택지 판독을 잘 봐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순서별과 끼워넣기는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어떤 문장 속에 존재하는 이런 표면화된 가리키는 말, 대신하는 말, 정해져 있는 말, 연결하는 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주시고 두 번째, 영어의 습성이 글을 써나갈 때 여기서 이쪽으로 진행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정보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전에 얘기했던 말을 먼저 던지고 새로운 말을 뒤에서 추가시켜 나간다는 것. 요 사항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인 교과서 뒤에 나오는 단어들이나 각 교과서의 연습 문제에 있는 기본적 문법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정리하시고 독해 능력에서 이런 걸 주의하시면 아마 좋은 그 결과가 있을 겁니다.